여기가 또 협동조합의 출발지인데 마을 카페 달토에서 이제 협동조합, 약대동 협동조합이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출발이 1990년대에 마을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아깝게 돌아가셨지만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는 박원순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마을운동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우리는 마을에서 논다고 하는 허창복 선생님, 지금 그 서울시의 마을지원센터에 이제 그 강사로 계시죠. 그 다음에 연세대에 다시 마을이라고 하는 이 조한혜정 교수님. 요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잘 알려있지 않지만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가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뒤에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을운동이 어떻게 약대동에서 출발했는가? 2012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2012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는데 그때 1년 그때에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을 세우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약대동에도 그 뒤에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당시에 협동조합을 그전에는 세우려면 300명의 가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혁명적인 협동조합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5명만 모이면은 협동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세우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에요. 자,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서울시장이 이렇게 돼서 사회적 약자 협동조합 기업 본물 내년에 8,000개를 예상하고 4만 분 정도를 예상하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약대동에서도 이제 공부 모임이 시작됐죠. 이분 아세요 혹시? 저기 우리 오거리에 그게 뭐죠? 담쟁이 문화원 소장님, 그 다음에 그때 청년으로 왔던 친구, 여기 저 정성혜 이사장,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 공부가 했고 그때 모델이 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가장 그 협동조합의 모델인 그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게 호세 마리오 신부라는 분이 이 협동조합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담쟁이 문화원에서 3층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했는데 30명을 예상했는데 60명이 온 거예요.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2013년 요 어간이 여기 담쟁이 문화원이 있고 완전히 이 협동조합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불처럼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 돌봄 더불어 사는 거 하는데 이게 일본의 노인 요양소에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요양소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치매하는 사람이나 노인들이 행복해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 노동조합의 7원칙, 기본법, 표준정관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원칙은 뭐냐면 일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의 제도, 이거는 자발성의 강제가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칼퇴도 가능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여기서 뭐 많은 거 있지만은 우선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자발적이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협동조합 간에 협동할 수 있다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몬드라곤의 사례, 몬드라곤의 사례.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터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지금 모든 것과 많은 협동을 해서 지금 약대동의 돌봄 마을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거예요. 협동조합의 철학과 사상, 주민조직운동의 협동조합, 아까 말한 7원칙,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세우려면은 이렇게 발기인대회,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가족도서관에서 우리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어요. SNS로 하니까. 근데 이분이 당시에 부천 문화재단 상임이사였어요. 이분이 여기 여직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들도 협동조합 열심히 참여하는데 자기들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2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청년이랑 이 사람이 꼽사리 영화제를 출발시킨 제 후배 목사예요. 우리 마을에 이 사람이 약대동에 마을운동이 잘 된다고 와가지고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영화제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체험마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아체험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부천시에 이 사회적 기업 여기에 청년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당시 만든 것이 바로 아체험마을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아까 그 상임이사가 김혜준인가 하여튼 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자기가 꼽사리 영화제를 하고 싶다고 근데 마을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를 마을에서 또 하는 영화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아체험 마을을 했던 이 청년들이 꼽사리 영화제를 했어요. 프로젝트를 해서 400만 원을 받고 영화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기억들 나시죠? 여기에 대학에서는 캐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레드카펫을 하고 우리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달토 협동조합은 부스 차려나고 어린이집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 부녀회 당시 공미란 회장님 있을 때 부녀회들이 해갖고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협동조합들이 창업 레이스를 했다. 체험마을 함께 하는 마을을 꿈꾸며 마을에서 길을 찾다. 미디어로 마을에서 속닥속닥.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기업 체험마을이 사회적 기업을 만든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려면은 이게 탐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왕에 있는 콩새알 카페를 협동조합이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방문했고 여기 카페를 세울 장소를 찾으려고 여기 이제 부동산 하는 분 요분이 김현자 우리 팀장님 부군입니다. 전용삼 선생님.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정성희 이사장님 해가지고 이 협동조합 보러 다니는 장소 보러 다녔고 여기 또 미소금융이라고 500만 원 출자 받으려고 무이자로 하는데 여기 상임이사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요런 미소금융을 해요. 거기서 500만 원 융자하고 그래가지고 2013년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게 창립총회 요게 새롭교회에서 열렸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김용국 박사가 와서 강연회를 하고 자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에 협동조합을 했는데 요것이 2013년이 약대동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꼽사리 영화제가 동시에 2013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이제 협동조합 마을, 꼬비 마을로 2012년 세계 협동조합회고 이제 이게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김연자 이 협동조합에 살아있는 증인이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떡방, 떡카페 달나라 토끼를 처음 운영한 분이 지금 우리 김연자 꿈터 장님이신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그 당시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키고 어떻게 본인이 경험했는지. 네. 네, 저는 사업을 동생하고 같이 떡 사업을 크게 서울에서 했고 15주년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잘 돼서 잘 나가는 그런 떡 공장인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 새 나가는 것도 많고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내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박수를 쳤어요. 손뼉을 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하게 진짜 집하고 공장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여기밖에 안 다녔어요. 형제간들도 다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생애라도 전화 올까봐 겁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전부 다 경매로 나가고 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막한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던 중에 이제 그 시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았죠. 너무 지치니까 퇴근하면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고 그냥 어떻게 일어나서 먹는 끼니 좀 때우고 뭐 이러면서 또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너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성경 공부하던 중에 시편에 다윗이 막 침상을 적시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설명이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는 그런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도 안 나와서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로 받으신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날부터 일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일상인데 너무 다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살 맛이 나고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일상이 달라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떡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동생이 만들어줘서 그걸 이제 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는 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2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협동조합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협동조합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떡집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동생이 그랬거든요. 떡집은 경쟁력이 있어 누나.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절대 떡집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떡집을 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꼬셔서 제가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15주년까지는 계속 성장했어요. 15주년 이후에 그냥 완전히 폭락했는데 그 당시에 은행에서 말하기를 떡업계 삼성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세무서와 관계 속에서 말단 직원하고의 가서 이제 동생이 가서 받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래처에 압류를 다 해버리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대비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너무 막막했는데 한 13주년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립식품이라는 데서 비진이라는 떡집을 차린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떡집을 손을 댄 거예요. 동생이 나한테 말하기를 돈 많은 사람들은 떡집 안 한다. 돈 많고 돈 배운 사람들은 안 한다 그랬는데 대기업에서 떡집까지 하는 거잖아요. 골목시장까지 점령을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목시장도 이건 이제 다 살기 힘들다. 5명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협동조합은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종업원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영업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밖에 할 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꿈이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이제 그게 대단한 저의 꿈이었고 아 그러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던 해 이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여행을 가게 됐고 여행지에서 이제 그런 발기인을 할 수 있는 아니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생겨갖고 온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 여자들 따로따로 여행을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성희 집사님이 그 옛날에 못 이룬 꿈이 있었어요. 신협을 했는데 대동행가 뭐 그걸 했는데 그때 못 이뤘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못 이룬 꿈이 있으니까 협동작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위원장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쟁이 문화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선전을 했어요. 달나라 토끼라는 이름도 공모해 갖고 마련한 거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달나라 토끼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떡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같이 하고 싶으면 여기 붙으세요. 한 거예요. 정성희 집사님 그런 얘기를 이제 늘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부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끈끈하고 그때 한 4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5명 정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40명 정도가 돼서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이제 이거를 얻게 된 거잖아요. 여기를 얻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반 나눠서 여기는 카페를 하고 여 안쪽에서 떡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떡 기술이 있었지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이 잘 이렇게 동네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소개해 주겠다 그래갖고 알바로 오셨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직원까지 된 그분이 바로 조민정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저랑 모든 일을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제 다음에 오는 11월 달에는 우리가 떡 강의도 할 거거든요. 저기 시민의원회에서 위탁받은 요양소가 있는데 복사골 문화센터에 거기에서 18명 떡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하고 조민정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이런 결과물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하다가 저기 이제 떡집은 계속 되는데 카페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페가 아무리 잘 돼도 차 몇 잔 팔아갖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떡집에 대한 그 매출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만 하면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떡은. 근데 카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가 뒷골목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다 협동하고 마을의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제 원리만 서고 공동체나 뭐 마을 사랑방 이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관계된 사람들과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성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협동조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자 해서 이 카페를 살리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막 전부 또 다시 출자를 했어요. 저는 심지어 돈이 없어서 월급 3개월 30만 원씩 30만 원씩 3개월 막 이렇게 하고 또 조민재 선생님도 그때 100만 원 투자했어요. 또 다른 분은 퇴직금 막 있는 것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과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때도 한 4천만 원 또 모집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떡방은 저쪽으로 이사 가고 여기는 다시 마을 카페로 이제 지금 현재의 모양이 이제 다시 리모델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그 공부도 했고요. 공부하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또 평소학습 센터를 통해서 떡 만들기 체험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엄마표 간식이라 그래갖고 또 성인들을 위한 그런 떡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제 나이 60이 이제 되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독교 사회봉사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거기서 교육 받던 중에 이제 필리핀 이렇게 부천에 있는 각 단체들이 이제 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고 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배워놨 자격증을 따놨던 미용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막 연습을 많이 해갖고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머리 잘라주는 걸. 근데 그때는 그 필리핀 그쪽에 너무 그 오지여가지고 전기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된 것만 갖고 세 명 머리 바리깡으로 잘라주게 됐는데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뒤에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캄보디아 가서 또 그 첫해 경험을 삼아서 그 뒤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미용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가 되고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떡방도 체력이 딸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꿈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그런 거 다 그냥 버리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간만 나중에 한번 따로 내서 너무 짧게 시간을 드렸는데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약대동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생생한 협동조합이었고 산 증인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협동조합이 잘 된 데가 아까 호세 마리오 신부가 이끄는 몬드라곤이고 스페인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가 실업률이 0%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농민, 낙농, 주택, 유치원, 급식, 택시, 연극, 인쇄 등 수백 개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명, 우리 부천보다 작아요. 이 채 안 되는 중소도시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이탈리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본료나 협동조합률이 최근 1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가 7만 4천 개인데 이 가운데 86%는 영구 계약직으로 안정성도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하고 이러는데 이 협동조합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경험을 이제 해봤고 이제 안타깝게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협동조합으로서보다 이제 약간 개인기업 쪽으로 지금 달토가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다시 또 복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신병원 같은 것들을 폐쇄해서 이 장애인 이런 사람들 다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는 정신병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지역사회가 다 케어를 해요.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기 환란기에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함께 사는 거를 사회적 경제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려운 사람들 또 거기서 추락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사회적 경제가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하려면은 그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본, 사회적 경제에서 쓰는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소셜 캐피탈. 그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신뢰라는 자본이 있어야 라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인. 지금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만들어내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수 협동조합, 협동이 할 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지금 우리 약대동에서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하려는 돌봄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돌봄에 대한 그래서 건강 리더 교육도 지금 열명해 놓은 거는 돌봄 리더들을 마을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 이제 공유 경제라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모든 거를 함께 공동으로 갖는 이렇게 협동, 돌봄, 소통, 공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도에 달나라 토끼라는 협동조합을 세우고 그것이 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이러한 마을의 신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마을의 모든 일이 다 되고 아직도 이게 이렇게 건재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을의 카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로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 사람을 살리는 경제로 각자 도생을 넘어서 지역과 마을에서 창조적인 공유지를 만드는 공유 경제.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 경제, 살림 경제, 이런 생태 경제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13년에 세워진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약대 중앙 새로운 교회, 약대 감리교회 다 아시죠? 약대동에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협동조합과 교회라는 이런 세미나, 여기 세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한 것이 꼬비 심야 식당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 꼬비 심야 식당은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뭐예요? 도시락을 청소년한테 배달하는,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랑 해가지고 건강 리더 교육 했잖아요. 그때부터 2014년 15년부터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 달토에서 건강 교육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 마을에 있는 10명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이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수료증을 주는 건강 리더들 수료증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 달토가 어려워질 때 이걸 살리지 않은 달풍, 여기 달송이라는 그 마을 카페가 있고 달풍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와플기. 요때 이제 한 2년 정도 이승훈 목사가 여기를 운영자가 됐죠. 와플 기계에 들어오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요 뒤에 지금 계시는 모양인데 정성혜 이사장이 처음 출발시켰고 우리 이승훈 목사가 젊은 경영으로 참여해서 뭐 브런치도 하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에 있는 프리마켓을 하는 조용만 이사님과 여기 정성혜 이사장, 달토의 정성혜 이사장님, 그다음에 새롱교회, 그다음에 춘희복지관에 있는 그 관장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부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칸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 테크노파크에 있는 마켓이에요.
그다음에 춘희복지관에서는 희망플랜 춘희복지센터 이런 것들에서 지역사회 릴레이 포럼에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살림 돌봄 경제와 시장 실문 경제가 만나 부채연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태계가 되길 기도해 본다. 이러한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 지금 달톡 당시에 있는 그 김희빈 이사도 참여해가지고 골목길 잡아놓은 라이프 스타일 도시 이런 거 골목길 경제와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도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빛 발전소는 공미란 선생님 기억나시죠? 요것도 같이 참여했고 자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그러죠? 이게 왜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느냐?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노는 거 달고나 뽑기,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구슬치기.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달고나. 이거는 뭐냐면 이 추억의 공동체 놀이를 지금 약육강식의 서바이얼 데스, 죽음의 게임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 그 데스 게임, 죽음의 게임으로 지금 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기 백수 이정재가 백수고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해요. 이 게임에 참여하면 45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는데 참여하다 보니까는 그 지는 사람들을 죽여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지. 이 경쟁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백수들이 게임을 중단하자. 이 사람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래. 거기서는 이 머리가 좋으니까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졌는데 부모님이 다리 절단을 해야 된다. 소매치기 있던 탈북이 또 새벽이도 참여했는데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근데 빚쟁이 상호는 빚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는 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지만 90% 참가율이 재참가율 게임을 중단했는데 93%가 201명 중 187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서바이벌 게임을 넥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르몽드지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왜 그러냐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담았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들 얘기를 공감해 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구나. 이걸 중단시켜봐야 다시 이 게임을 할 수뿐이 없구나. 이래 가지고 이 게임을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예요. 이게 다 지금 하도 그 산업물질문명이 스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플랫폼 노동자, 이 공장 노동자, 이 사람 다 죽고 300km 핵동에 물고 자연은 이렇게 이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자연이 다 폐가됐고 인간이 파괴돼가지고 이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가 물어다 주는 멍멍이로 지금 사람이 폐기되고 있다. 악마의 맷돌에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지금 불타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돌봄이 이 코로나 되니까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돌봄의 상품화로. 돌봄 기간이 올스톱 돼 가지고 돌봄 과정으로 후퇴해서
개인과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국가도 한계가 있고 가족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제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조직해서 스스로 돌봐야 되는 게 돌봄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체계. 이번이 이게 카톨릭 사제고 기도 김유한 신부인데 이런 분들이 봉사받고 있는 사람도 항상 봉사를 받고만 있으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쓸모가 있다고 느껴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녹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로 보면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해서 폐기하는 비정규직 뭐 어르신 장애인 이런 거는 화폐를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화폐에 의존적인 삶을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쓸모없이 폐기되는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데스게임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한 시간은 평등하다. 봉사하면은. 장애인, 노인, 아이들도. 이러한 이거를 순환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경험한 건 뭐예요?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에 의존하고 공동체에 의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난기금을 주니까 이 달토에서 우리가 뿌러미 이런 여기다 쓰고 여기 있는 거를 순환시켜서 우리가 마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태 음식을 먹고 이런 거를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을 잘 살피고 기본소득 시대에 화폐를 새로운 지역화폐나 타임뱅크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 중에서 화폐로 환원이 안 하는 데가 돌봄 노동 분야예요. 특히 여성들이 돌보는 거는 화폐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화폐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돌봄 마을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돌보는 거에 대해 다 가격을 매겨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돌봄 노동이 이번에 코로나에 엄청 떴어요. 도번에 이 화폐 지폐만 아니라 신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화폐. 요번에 이게 마을 그거 아니에요. 요번에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 화폐로 주니까 지역에서 써야 되잖아요. 대기업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마을이 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누구든 봉사를 하면 이게 타임뱅크의 시간으로 그 사람들한테 봉사한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급을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지 않아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이 기재부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지금 자기들이 그 곡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이 빚 없이 다 줬다라는 거예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걸 나눠줘야죠. 세금을 과하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모든 돌볼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임뱅크 운동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을에서 하는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이런 거 하는 것이 지역 봉사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랑 네트워크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뱅크는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봉사하고 지역 일하는 사람들의 그건 장애인이나 어린애들도 봉사하면 뱅크를 거기다가 축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시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장애인이 비록 효율이 없지만 1시간 한 게 똑같이 취급해갖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바이벌 게임, 죽음의 데스 게임, 공포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협동과 상생과 선물의 게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협동과 상생을 선물로 보는 거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창조했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협동과 상생이라는 그런
그 서바이벌 게임, 죽음의 데스 게임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협동과 상생, 선물의 게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게임을. 자, 이게 어떻게 되나, 약대동에. 지금 이게 약대동 곳곳에 지금 이게 농부팀들이 이렇게 밭을 가꾸고 행복 한 끼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약대동 통합리더 교육 3강을 했고 의료사회협동단 4강을 해서 7강을 만들었어요. 그게 잘 돼가지고 제가 환경교육센터의 윤미호 선생이랑 우리 환경센터랑 해서 교육을 건강리더처럼 하면 여기다가 출혈증을 줄 수 있냐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11월에는. 거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 오고, 우리가 추석에 이제 이렇게 밭을 갖고 이게 지금 옥상에도 생태 텃밭이 생겨요.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꿈은 몬드라곤과 에밀리아 로마냐, 몬드라곤 스페인이고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죠. 약대동과 약대동의 경험을 결합한 협동 돌봄 마을을 이제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복 한 끼, 이런 것들을, 건강 리더 교육들, 이런 거를 그 교재로 완성해서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하고 건강 리더, 환경 생태 리더를 하고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 리더들이 마을의 리더로 활동하고 또 마을 리더 교육하는데 강사로 참여하고 하나 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을만 갖고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강의했던 건강리 임종환 교수님이 전국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창립을 했어요. 저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전국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지금 마을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하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하는 민주주의 플러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마을을 끌고 나가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을 세우는데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저도 들어가 있는데 50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의논을 했어요. 여기 5군데 정도에 10만 원씩 내고 우리 약대동 마을에서 10만 원을 만드는. 그러면 마을 대학을 만들면 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거기에 여기 수료한 사람들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새마을 그런 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를 수료한 사람이 마을에서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강사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데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몬드라곤 그룹의 10대 운영 원칙, 이런 그 호세 마리오 신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은 건강 리더들을 육성하고 두 번째는 환경 생태 교육을 리더하고 그 리더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고 생태적인 공간이나 건강 리더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포저도 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뱅크도 만들면서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는 우리 협동조합도 만들어 놓고 마을에 지금 곳곳에서 건강 리더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2025년까지 돌봄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서 프로젝트를 따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어야죠, 돌봄 마을로. 그러니까 이런 전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아까 말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그냥 자본이. 그럼 뭐가 필요해? 협동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돌보는 거고 마저에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 서바이벌 게임 패자를 다 죽이면서 한 사람한테 45억을 몰아주는 이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게임에는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다 다 죽는다. 네, 여기까지를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여기도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요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다음에 네, 네. 기회가 있으면 받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